안녕하세요. 오동엽 박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물리화학 수업, 고분자 물리화학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종류의 고분자를 설명드릴 텐데, 물리화학을 설명하기 바빠서 고분자 종류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고분자 종류에 친숙해져야 추후 물리화학을 이해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나올 고분자의 종류를 나열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고분자를 제시하면 오른쪽과 같은 내용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수업의 목표고요. 아무래도 양이 많고 좀 속도감에 있게 넘어가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구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찾아보시고 숙지를 하시면 고분자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폴리스타이렌은 합성 고분자하면서 석유화학 물질로 만든 고분자고 유기고분자고요. 그리고 무정형 고분자고 부가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체인성장중합법 그리고 호모폴리머라고 하고 선형 고분자이면서 열간호성 수지면서 입체적으로는 아탈틱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플라스틱 종류로 봤을 때는 범용 플라스틱에 속하는 고분자입니다. 고분자를 먼저 만들어지는 방법, 그러니까 오리진, 기원과 리소스의 기원에 대해 따라 분류하면 첫 번째로 천연 고분자이죠. 천연 고분자를 들 수가 있는데 천연 고분자는 자연의 생물이 만들어낸 고분자로서 셀룰로스, 녹말,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지방이 지질 같은 게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미생물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이나 어떤 플라스틱을 생산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약간의 조작이 들어가지만 이것도 천연 고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천연 고분자로 유전자 변형으로 미생물을 어떤 특정 단백질을 만들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조합 단백질, 리컴비넌트 단백질이라고 프로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떤 미생물들은 딱딱한 플라스틱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이 발견됐는데 자연은 그걸 플라스틱이라고 생각 안 하고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소재 측면에서 사용해 보니까 플라스틱이었는데 얘들을 이제 미생물이 만들어낼 수 있고 미생물을 조작해서 유전적으로 pH의 생산량을 많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라스틱을 만들어낸 천연 고분자인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고분자를 합성하는 것을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하고 이제 한자어인 우리나라 우리말로 이제 중합이라고 합니다. 합성 고분자는 천연 물질로 유래한 단량체를 이용해서 합성 고분자는 이제 엔지니어나 과학자에 의해서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아티피셜한 고분자인데 천연 고분자 유래 물질을 단량체를 이용해서 중합할 수도 있죠. 그것을 바이오 베이스드 폴리머라 그러고 석유 유래 물질로 만들 수 있는데 이것을 페트로케미컬 폴리머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 언급한 내용인데 탄소, 수소 등 유기물이 아니라 앞에 1, 2번은 유기물질인데 이제 유기물질이 아니라 실리콘, 질소, 인과 같은 원소로 사슬 구조를 만들어서 고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무기 고분자로 하고 실리콘 원소 기반으로 고무 같은 이 소재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거 PDMS가 대표적인 거죠. 이러한 고무 같은 실리콘 기반의 소재를 실리콘 원소에다가 E를 붙여서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발음은 똑같은데 E가 붙습니다. 그리고 천연 고분자는 이제 석유 비관의 고분자에 비해
합성 고분자죠. 석유 기반 합성 고분자에 비해 대비되는 특징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강조드렸지만 통상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소형 고분자에는 실크, 울, DNA, RNA, 셀룰로스, 단백질 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물을 기반으로 중합됩니다. 최근에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이 점은 인간이 따라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분자량이 매우 높습니다.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인간이 따라하기 힘든 인류가 따라하기 힘든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연은 엄청 빠르게 중합합니다. PCR 같은 거 경우에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PCR을 많이 하시는데 온천 같은 뜨거운 물에서 하는 미생물의 중합 효소를 차용해서 만든 건데 얘들은 이제 DNA를 복제할 적에 1초에 10개에서 100개의 단량체를 동시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뉴클레오사이드가 이제 DNA 단량체니까 10에서 100 뉴클레오사이드 per second로 중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단량체 시퀀스 순서와 그 입체적 구조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 단량체인 헥산, 슈가, 그리고 아미노산 등을 순서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류가 따라가지 못하는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전자를 조작해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도록 미생물을 변형시킬 수 있고 이렇게 천연 고분자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미생물은 당을 먹고 플라스틱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반면 합성 고분자는 과학자나 공학자가 인공적으로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고분자입니다. 보통 중합 시 유기용매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분자량은 증가는 몰레큘러 웨이트 MW의 증가에 한계가 있습니다. 고분자를 중합하다 보면 말씀드렸듯이 디퓨전이 느려서 점도가 느려지죠. 점도가 높아질수록 체인 엔드와 체인 엔드가 만나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중합이 점점 느려지고 어려워질 거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은 정반응이 있으면 역반응이 있는데 온도를 더 가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역반응도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분자량을 높이는 것은 화학적으로도 어렵고 공학적, 그러니까 점도를 교반하고 이런 것들에서도 어렵고 공학적, 과학적 모든 상황에서 분자량을 증가시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시피테이션 됩니다. 분자량 어느 정도 높아지면 용매에 대한 용해성이 떨어져서 프리시피테이션 돼서 용매에서 가라앉아 버리게 되죠. 이런 것도 분자량을 높이는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시간도 상대적으로 깁니다. 추후 말씀드리겠지만 축합중합의 경우 뒤로 가면 갈수록 저번에 말했듯이 디퓨전이 느려지기 때문에 점점 느려집니다. 인간은 고분자를 따라서 복잡하고 정교하게 만들고 싶지만 지금 현재 블록 중합체나 아니면 입체를 조절하는 그 정도는 많이 따라왔는데 단량체 하나하나의 시퀀스를 완벽하게 조절하는 건 아직 인류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성 고분자는 석유유래 단량체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석유유래 물질로 케미칼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리파이너리라고 하고요. 바이오매스 물질로 고분자를 포함한 케미컬을 만드는 것을 바이오 리파이너리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납사라는 테크닉을 위해 석유를 쪼개가지고 다양한 단량체를 만드는 것을 20세기에 많이 정립됐듯이 생물공학자들도 20세기 후반에 많은 진보를 이루면서 바이오매스를 미생물들이 쪼개게 하고 미생물이 혹은 생촉매 혹은 다양한 촉매 화학 촉매를 이용해서 다양한 단량 그것을 또 혹은 컴비네이션을 해서 다양한 단량체를 만들 수가 있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다양한 바이오 기반의 고분자를 중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소스 기원에 따른 고분자를 분류했는데요.
지금은 중화법에 따른 고분자를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폴리머리제이션이라는 것은 단량체를 고분자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분자의 분자량을 몰레큘러 웨이트 MW라 표기하고요. 그리고 디그리 오브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해서 DP라고 해서 직역하면 합성의 정도인데 의역하면 단량체가 몇 개 붙었냐. 단량체만 있으면 1이 X DP가 1이고요. 그리고 뭐 2량체 2개 붙으면 DP가 2, 3량체 3개 붙으면 DP가 3, 뭐 이렇게 됩니다. 가장 현대화된 중화법에 따라 나누는 분류는 이 키네틱스, 분자 역학, 분자 동력학이라고 해서 분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붙느냐, 어떤 메커니즘으로 붙느냐라고 하는 이 키네틱스적으로 봤을 적에 스텝 그로스, 단계 성장과 체인 그로스, 사슬 성장으로 나눌 수가 있고, 스텝 그로스는 이제 폴리 어디션과 폴리 컨덴세이션으로 나누고, 사슬 성장은 라디칼, 양이온, 캐타이오닉, 음이온, 애나이오닉, 그리고 링 오프닝, 개환 중합,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아마 이 분류의 역사랑 접목시키면 이해가 좀 빨라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캐로더스가 20세기 초반에 고분자 중화법에 따라 고분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습니다. 어디션 폴리머리제이션, 한국말로 부가중합이라고 하는데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단량체가 이게 있는데요. 거기 존재하는 데에다가 트리거를 이렇게 씁니다. 라디컬 혹은 음이온, 양이온이라는 이렇게 트리거를 발생시켜서 공격하는 애를 이제 팡 터트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라디칼이 이중결합이 있는 애를 깨고 그러면 또 이중결합 반대쪽 가장자리에 또 라디컬이 생기고 그 이중결합은 또 다른 단량체를 부가 어디션에서 또 이어나가고요. 라디칼이 이렇게 그 8피트 게임에서 컴퓨터 8피트 게임에서 뱀 게임처럼 뱀이 하나하나 단량체를 먹으면서 점점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항상 라디칼이 존재하고 단량체가 하나씩 부가된다고 해서 부가중합이라고 하고 라디칼이 처음 발생하는 것을 게시라고 하고 단량체가 이중결합을 깨지면서 이어나가는 것을 성장,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라디칼 혹은 음이온, 양이온이라는 이 공격하는 이 씨앗이 소멸되는 것을 종결, 터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은 이중결합 혹은 즉 비닐기라고 하죠. 비닐기를 갖는 단량체가 다양하고요. 거기에 펜던트 그룹이라고 해서 이 비닐기에 Y, 지금 보이는 Y에 다양한 치환기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수소가 있을 수 있고 알킬기가 있을 수 있고 니트르기가 있을 수 있고 할로겐이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고분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단량체 이름에다 폴리를 붙여서 고분자를 명명하는데요. 프로필렌 가스를 이용해서 부가중합을 만드는 고분자를 폴리프로필렌, 스타이렌 단량체로 만든 폴리스타이렌, 그다음 바이닐 클로라이드를 부가중합해서 만들면 바이닐 클로라이드, 폴리바이닐 클로라이드 PVC라고 명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중합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컨덴세이션 고분자랑 축합중합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앞서 부가중합과 다르게 단량체는 2개 이상의 기능기를 갖습니다. 팔이 2개 이상인 거죠. 단량체와 단량체 사이에 관능기가 2개가 만나서 손과 손이 만나서 서로 손을 맞잡고 어떤 물질을 내놓고 공유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람이 팔이 2개 있다고 했을 때 한쪽 손과 한쪽 손은 서로 맞잡고
서로와 서로 팔을 이어서 이제 손을 맞잡아서 이제 새로운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그 사이에 중간에 어떤 물질을 내놓습니다. 그것을 이러한 반응을 축합이라고 하고요. 어떤 대표적인 물인데 물이나 어떤 뭐 메탄올 뭐 여러 가지 액체가 빠져나오는데 그런 액체가 응축되기 때문에 반응을 시키면 그런 물들이 그런 액체들이 응축돼서 다른 곳으로 떨어져 나가 이렇게 베스에 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보일러에서 물이 응축되는 것처럼 보여서 컨덴세이션 반응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리빙 몰레큘이 물이죠. 가수분의 역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의 중합법이랑 같은데 단백질이 카르복실산과 아민이 축합 중합을 내서 반응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듯이 이름만 다른 아마이드 결합을 통해서 축합 중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을 나일론이라는 대표적인 고분자가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축합 중합으로는 알코올과 카르복시 엑시드가 만나서 에스터라는 결합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고분자가 폴리에스터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과 여기는 포스겐인데 또 다른 케미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카보네이트를 형성하는 O 아실기 다또다리 O 이렇게 된 카보네이트 그룹을 형해 만들어진 고분자를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 HCl이나 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페놀이 빠져나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것을 축합중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더니 중간에 고분자 합성 기술, 중합 기술이 발달되면서 예외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링 오프닝 중합은 여기에 링이 열리면서 중합이 이루어지는데 아무 물질도 빠져나가지 않죠. 아무 물질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런데 이러한 축합 중합처럼 새로운 공유결합이 이서라는 공유결합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것을 뭐로 봐야 되나 라는데 의문을 가지게 되고 얘는 또 이 고분자가 자라는 방식이 부가중합처럼 라디칼이나 양이온, 음이온 이것을 씨앗으로부터 자라나는 체인 어디션 중합 같은 그러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뭐라고 분류할 수 없게 되었죠. 이건 나중에 답을 알려드리면 체인 성장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 아이소시아네이트와 알코올이 만나서 우레탄 결합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고분자인데 얘도 빠져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축합중합처럼 새로운 기능기에 공유결합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아무것도 빠져나가지 않고 부가됐기 때문에 폴리 어디션이라고 하고 얘는 스텝 성장 그러니까 단계 성장을 통해서 고분자가 중합됩니다. 그래서 우레탄과 링 오프닝의 예처럼 축합중합과 부가중합의 어디에도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되면서 키네틱스 중심으로 즉 분자가 어떻게 거동해서 중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가장 현대적인 중합법에 따른 분류가 되는데요. 스텝 그로스, 단계 중합과는 단계 성장은 레크레이션 짝짓기 게임입니다. 춤추라고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고 자유롭게 놀려고 하다가 사회자가 2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손을 잡고 2명이 만나는 거죠. 거기다 4명이요 하면 이제 2명 있는 팀과 2명 있는 팀이 또 다른 손을 맞잡고 4명이 되는 것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체인 그로스는 8비트의 컴퓨터 게임인 뱀 게임을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점 하나로 시작하죠. 그냥 공격을 해서 먹이를 하나 먹고 2개 길이인 뱀이 되고 그 뱀 머리에 또다시 공격적인 씨앗이 있어서 걔가 또 다른 먹이를 먹어서 자라고 계속 찾아다니는 게임이죠. 그래서 체인 그로스는 뱀 게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단계 성장은 반응 전반에 걸쳐서 단량체가 2량체가 됐다, 2량체가 3량체 혹은 4량체가 됐다가 4량체가 8량체 또는 뭐 3량체를 만나면 7량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뭐 2, 4, 8 이렇게 증가하면서 나중에 16량체가 되는데 16량체의 꼬리와 16량체 꼬리가 만나기는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32량체와 32량체의 꼬리가 만나기 어렵겠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점차 거동이 느려지기 때문에 어, 초반에는 반응 시간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단량체가 초반에 소진되기 때문에 거의 올리고만 남은 상태부터는 이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는 거죠. 그리고 초반에 레크레이션 게임에서 발견되듯이 혼자 있는 애가 거의 초반 게임에 거의 없어지죠. 두 명 짝짓기로 처음에 거의 다 짝짓기를 통해서 이량체가 되기 때문에 단량체가 초반에 거의 소진됩니다. 그리고 같은 반응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어, 그리고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모든 단량체가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기능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없고 반응의 끝도 없습니다. 이게 무한대로 계속 반응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분자 하나 남을 때까지 계속 결합을 시킬 수 있는데 분자 하나가 남는다는 건 거의 분자량이 무한대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6.02 곱하기 10의 23이라는 그 아보가드로 수만큼의 1몰이 그만큼인데 6 곱하기 10의 23승인데 걔가 1 될 때까지라고 1몰의 단량체만 이용하더라도 어,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단량체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의 몰레큘로 되려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응이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응 끝까지 보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반응 자체에는 끝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슬 성장은 뱀 게임의 이해되듯이 라디칼이 항상 라디칼만 공격하죠. 라디칼은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반응이 끝날 무렵에도 단량체인 라디칼은 계속 잘 돌아다녀서 반응 속도가 계속 유지될 것이고 라디칼 혹은 양이온, 음이온이 형성되는 트리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트리거, 시작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시자라고 하는 이니시에이터가 필요하고 단량체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단량체는 반응이 끝날 때까지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폴리스타이렌 같은데 스타일엔 단량체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뭐 뜨거운 물에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라디칼은 처음 트리거가 있기 때문에 시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뱀이 결국은 벽이라든지 자기 몸통에 부딪혀서 라디칼이 죽을 때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처음과 시작이 있고 처음과 시작이 있으면 중간에 성장 단계가 있으니까 시작, 성장, 종결로 세 단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표에 약간 틀린 내용이 있는데 비닐 결합을 깬다면 CC 결합으로 이어지겠지만 링 오프닝에서 예시와 같이 뭐 다른 원소 옥시즌 같은 것들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고 반대로 단계 성장에서는 8과 8이 만나서 새로운 공유 결합의 기능기, 뭐 아마이드, 에스터 같은 것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기를 만든다. 아마이드 같은 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분자의 분자 간의 인터랙션을 증가시켜서 기계적 물성이나 뭐 열적 특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능기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단계 성자에는 단량체가 초기에 거의 소진되고 대부분 올리고만 남게 되면은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집니다. 반면 사슬 성장은 단량체가 게임이 끝날 때까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확산 속도가 빠른 단량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분자 중합의 속도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슬 성장 중합에서 또 다른 예가 촉매를 이용하면 얘가 또 다른 기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위, 코오디네이션, 체인 트랜스퍼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사슬 성장 중합의 또 다른 예인데 어, 배위
배위결합 촉매가 들어가서 라디칼이 단량체를 공격할 때 공간적 제약을 받아 단량체가 사슬에 붙을 때 특정한 입체 규칙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촉매입니다. 예전에 폴리프로필, 에틸렌을 만들 때 에틸렌 가스를 라디칼 터트려가지고 중합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고압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라디칼이 날아가는 속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단량체와 단량체 사이 거리가 너무 멀면 수명에 닿아서 중간에 종결될 수가 있어서 단량체와 단량체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즉 이제 에틸렌 가스가 고압인 상태에서 반응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라디칼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이 고분자에 막 그렇게 가지들이 많이 생겨서 밀도가 떨어져서 물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것을 백바이팅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고분자 합성 영역이라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위결합을 하면 이제 라디칼 수명이 상대적으로 길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압의 에틸렌 가스에서 중합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이제 가지가 적은 고밀도의 폴리에틸렌, 하이 덴시티 폴리에틸렌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위결합을 하면 입체 구조를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비닐 결합을 통해서 이제 비닐에는 펜던트 그룹이 있는데 얘가 펜던트 그룹이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를 텍티시티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 배위 결합 촉매가 없을 때는 폴리프로필을 만들면 이 펜던트 그룹인 이 메틸기가 랜덤하게 있어서 만들어진 고분자가 비계적 물성이 굉장히 낮은 왁스 같은 형태였는데 배위 결합의 개발의 발견으로 이제 펜던트 그룹이 입체적 규칙성을 갖게 돼서 결정성이 높아지고 단단한 폴리프로필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고분자 중합은 이 단계 중합과 성장 중합의 차이가 있다면 반응 속도가 이 단계 중합은 처음에 단량체가 2량체가 되고 2량체가 4량체가 되고 컨벌전이 이제 초기에는 1, 2, 3, 4, 2, 4, 8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돼요. 은행 복리 같은 거라서 단량체가 어떤 컨벌전, DP니까 디그리 오브 폴리머리제이션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반응의 시간에 따른 분자량이 초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다 골고루 커지는 거죠. 1량체가 2량체, 2량체가 4량체, 4량체가 8량체를 커지다 보니까 초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은행 복리처럼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8이 16이 되고 16이 32가 되고 32가 64가 되는 이런 은행 복리처럼 후반부로 갈수록 분자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체인 그로스는 독과점입니다. 공격을 할 수 있는 애를 가지고 있는 애가 모노폴리로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얘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얘가 단량체를 먹으면서 급격하게 증가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처럼 대기업이 이렇게 급격하게 초반에 몰아주니까 분자량이 크게 증가합니다만 이제 라디칼이 죽고 나면 단량체만 남고 반응하지 못한 단량체가 남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분자량이 후반부에는 증가를 덜 하게 됩니다. 100개에서 한두 개 붙는 게 그 효과가 크진 않겠죠. 100개에서 나중에 한두 개 붙는 거, 100개가 102개 되는 건데, 경계 성장 같은 경우에는 64가 64랑 붙으면 128개가 되기 때문에 후반부로 갈수록 분자량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